또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스페셜한 금융상품들이 꽤 있더라고. 별명이 뭐였냐면 황제 펀드였어. 황제 펀드. 왕도 아니고 황제야? 황제. 최소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아냐? 얼마야? 무려 5억 원이야. 5억 원. 야, 이런 캠핑카 너무 좋지 않냐? 하나 사고 싶다. 나는 여러 대 사고 싶다. 확실히 돈은 입고 봐야 돼. 그렇지, 맞아. 그러면 부자들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특별한 여러 가지 뭐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듯이 금융상품도 또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스페셜한 금융상품들이 꽤 있더라고.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소수의 사람들만 투자하게끔 자금을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사모펀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치. 사실 그 모집 방식으로 정확하게 구분은 하는데 공모형 펀드는 50인 이상, 그치.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나눠서. 작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산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사모펀드가 한때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규제가 워낙 적고 뭐 예를 들면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도 괜찮고. 그렇지. 그게 소수의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거니까 굳이 많이 규제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규제도 조금 더 완화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지. 조금 부채를 많이 껴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수익률도 한때는 이제 공모펀드 비해서 수익률도 좀 괜찮고. 특히 제일 매력적이었던 게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불만도 일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좋은 상품은 돈 있는 사람들만 하냐. 개인들도 좀 하게, 일반 소민들도 좀 투자하게 해달라. 뭐 그런 이슈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형 헤지펀드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됐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황제 펀드였어. 황제 펀드. 왕도 아니고 황제야? 황제. 왜냐면 그 최소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아냐? 얼마야? 무려 5억 원이야. 5억 원. 하나 가입하는데 5억 원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헤지펀드 한 3개 가입하겠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부자인 거 15억이 되는 거야. 맞지 않다야. 야,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림의 떡인 거지, 그림의 떡. 내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사모펀드 가입했다는 사람들 많던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허들을 좀 낮춰서 그러면 5억은 너무 심하다. 그럼 분산 투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최소 가입 금액을 얼마로 낮춰줬냐면 1억 원으로 낮췄어. 그래서 그래도 좀 크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 황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귀족? 왕? 귀족? 이렇게 좀 낮춰졌는데 이 또 약간 좀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다시 3억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대. 검토 중인가 봐. 금액을 낮췄더니 또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운용은 좀 전문적인 운영들, 약간 공격적인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몇몇 사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봐. 그런데 이게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어쨌든 억 단위니까 이게 너무 규모가 커서 분산 투자하기도 힘들고 금액도 너무 큰데 내가 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내가 방법을 알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이거지. 또 너 신비하다. 그게 뭐 이름은 좀 복잡하긴 한데 공모형 재간접 사모펀드라는 거야. 공모라는 거야, 사모라는 거야 이거. 그제 말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사모펀드를 공모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 공모펀드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사모펀드들을 모아서 하나의 펀드로 만들어서 그거를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일반 개별 그럼 사모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져오고 대신 또 개별 사모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또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조금 리스크를 해지하고 그런 기능이 있겠네. 그래서 이제는 1억 원 없어도 금액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소액으로도 헤지펀드의 그 절대 수익 추구라든지 이런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엔 뭐 금융 규제 개혁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바로 규제 철폐겠지 뭐.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사모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뭐 그 문제가 되는 것들 완전히 극복하는 건 아니겠네. 그렇겠지. 왜냐면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이 공모형 재간접 사모펀드, 이게 발음이 복잡하다. 그치, 공모의 사모의 재미있죠. 이 안에 헤지펀드들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양한 전략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가 투자하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 주로 어떤 전략들이 있지 그게? 그러니까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략은 뭐 롱숏 전략, 롱숏에 사고 팔고, 그다음에 뭐 메자닌 전략, 그다음에 뭐 이벤트 드리븐 전략, 그다음에 글로벌 매크로 전략, 뭐 IPO 전략, 뭐 이런 등등의 전략들이 있는데 뭐 이건 복잡하니까 오늘은 얘기하지 말자. 그치. 하여튼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요거를 모아 놓으면 그래도 안정성이 훨씬 커지는 거지. 동일한 사모펀드 유형만 모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전략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모펀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의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개로 분산한 공모펀드다. 그러면은 그거를 롱숏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뭐 중국 분산 투자라고 했더니 중국 펀드, 친디아 펀드, 브릭스 펀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뭐 1개씩 2개씩 이렇게 모아서 이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해지는 거지. 근데 솔직히 단점도 한 가지 있어. 어떤 거야? 수수료를 2번 내는 구조지.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수수료가 많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그런데 그거를 또 모아놓은 펀드 수수료를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모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럼 매력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은 진짜 사모펀드를 직접 2-3개, 4-5개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데 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좀 소액이라면 그냥 골고루 가입되어 있는 이 공모형 재간접 사모펀드를 그냥 턱 사는 게 훨씬 가입할 때는 안에 어떤 사모펀드들의 전략이 어떻게 잘 섞여 있는지 봐야 되고 수수료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뭐 우리나라 사모펀드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거랑 해외 거랑 섞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 글로벌하게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 투자되고 있는 어떤 사모펀드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5060 세대들 중에서 특히 조금 규모가 있는 자금을 근데 아직 진짜 사모펀드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귀족 정도는 되는데 왕이나 황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모아놓은 공모형 재간접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대안이겠네. 어차피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진짜 투자하는 시점이 됐을 때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자랑하는 거지. 플렉스. 나 사모펀드 10개 했어. 요즘은 플렉스 시대네. 플렉스. 그렇지. 그러면은 내부에 들어보다 보면 하나인데.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사실 우리 여기 캠핑장도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플렉스 아니야. 그렇지. 이걸 하나 사면 여기 하나에 계속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살면 되니까. 분산 투자가 있는 거지. 그런 거네. 또. 자, 우리 뒤로 누워보자고. 그래. 플렉스. 좋다 야. 별 보일 것 같은데 아직 조만간에 별 뜨겠다 야.